안녕하세요, 오토카메가즈입니다. 오늘 K8에 이어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스타리아 사전 예약 가격표 공개에 과연 카니발과 비교해서 진짜 어떤 포인트가 다르고 어떤 차별을 두었는지, 그리고 카니발과의 경쟁에서 과연 장단점이 무엇인지 비교를 해보려 하는데요. 본격적인 얘기 전에 좀 힘듭니다. 거의 잠을 많이 못 자고 최근 좀 사적 일 때문에 이슈 반응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해서 몰아서 하려다 보니 굉장히 빡신데요. 그래도 좀 나름 고심하고 구독자분들 및 시청자분들께 좀 더 양질의 정보로부터 나름 연식이 있는 사람인지라 어릴 때부터 탔던, 그리고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잘 전달하려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고요. 제 채널은 타 채널보다 좀 더 러닝타임이 긴 부분이 있는데 상세 설명도 있겠지만 사족이 붙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사족이 붙는 이유는 차라는 게 집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비싼 사적인 물건이고 담보로 대출까지도 받을 수 있는 소비성 재산이기도 합니다. 물론 목숨까지 지켜주거나 버릴 수도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최대한 나름의 편견 없이 좌우 앞뒤 이런 거를 최대한 가리지 않으려 하기에 일본 차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좀 이해를 바라는 사족 및 영화나 문화 콘텐츠를 매우 좋아해서 그거에 곁들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양해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스타리아 전체적으로 상세히 살펴보기 전 그냥 눈대중으로 쭉 훑어보고 바로 직전 스타렉스의 가격표를 다시 보고 11인승, 9인승, 7인승을 접했을 때 많이 올렸구나. 물론 14년 만에 풀체인지니까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게 당연한데 그 프로 스파이샷에 열광했던 것들을 상당히 허무하게 만든 가격표가 아닐까 싶네요. 어차피 벤 모델도 따로 분류를 했지만 벤 모델조차 솔직히 스타렉스 2.5 벤 5인승을 사던 분들이 위너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우선은 벤 모델의 직접 비교와 상세 내용은 제가 한 구독자분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따로 상세하게 준비를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일반 투어러와 라운지 모델에 대한 얘기와 언급을 하겠습니다. 카니발과는 정말 팀키라는 부분을 최소화하려 교묘하게 스타리아 3.5는 LPI로 제공을 하고 2.2L 디젤은 같고요. 카니발은 3.5L 가솔린 엔진과 2.2L 디젤 엔진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장점이나 아쉬운 점은 좀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스타리아 11인승 투어러 모델의 스마트, 즉 깡통 부분을 보면은 생각보다 기존 모델에 비해 큰 인상폭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기본 자동 변속기를 채택을 하고 수동 모델을 선택하면은 마이너스 210만원을 빼면 됩니다. 하지만 이 6단 수동 변속기를 선택할 경우에 스탑앤고, 즉 ISG 시스템 및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및 통합 주행 모드가 제외가 되고요. 정말 완전히 화물용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자동 변속기 자체로 놔두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솔직히 기본 깡통 트림에 버튼식은 제공하고 스마트키 원격 시동을 모던 트림과 나눠서 제공했으면 어떨까 싶지만 이제 그러려니 해야죠. 여튼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예상보다 좀 넣어줬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파워트레인은 디젤, VGT 2.2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스탑앤고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이라고 써져 있는데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 이게 R타입인지 C타입인지 안 나와 있어요. 언제나 불안감은 팩트로 찾아오는 경우가 큰데 기아 K8 같은 경우 자랑스럽게 RMDPS라고 써져 있고 그랜저 2.5 가격 옵션표를 보면은 저렇게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써져 있는데 컬럼 방식, 즉 CMDPS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에서 MDPS로 바뀐 것은 당연한데 아쉬움이 듭니다. 특히 스타리아가 스타렉스보다 더 큰 차체를 가지고 있고 핸들링에 대한 피드백이 이런 차일수록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컬럼 방식이 구별이 안 간다 이런 식의 글과 시승에서 평가하는 것을 봤는데 양재 IC에서 코너를 돌 때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그래서 바로 전 영상에서 전 핸들링을 좀 깊게 생각을 하다 보니 REPS를 고집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그렇다 치고 그래도 ADAS 시스템 같은 경우 기본으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 보행자, 자전거와 교차로 대항까지 포함된 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를 넣어줍니다. ACC 같은 경우 K8에서 최고 트림으로 가도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스타리아에는 ACC가 기본으로 있고요. 이거 분이 좀 K8 전 영상에서 좀 더 깔 걸 그랬네요. 보통 교차로 대항차를 따로 빼서 다른 옵션 패키지로 합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투싼에서 특히 잘 이랬죠. 이 부분에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현대가 이런 센스를? 이러면서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유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렇게 있는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도 원래 일반 승용차나 SUV의 옵션으로 거의 패키지로 빠져있죠.
아무래도 가족들이 많이 타고 어린 자녀나 대가족 및 다른 가족들과 같이 놀러가는 이런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는 안전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했다는 것에 참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안전사양으로는 7 에어백 시스템과 전 좌석 3전식의 시트벨트, 다중충돌 방지 자동제어 시스템과 1차 충격 이후 발에서 브레이크가 떼진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제동하여 2차 충돌을 예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타이어 공기압 경보와 응급처치 및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2열에 2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카니발 11인승과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카니발은 프레시지 트림 파워트레인이 기본이 3.5L 가솔린 엔진인데 2.1L 디젤 엔진으로 바꾸면 120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왜?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 단가부터 디젤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더 많고 비싸기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상세히 설명하기엔 좀 많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튼 카니발 역시 속도 감음형 CMDPS가 들어갔고요. 보통 속도 감음형이 있으면은 이 말이 꼭 들어가긴 하는데 스타리아에는 없어요. 이 부분은 추후 따로 확인을 해봐야 할 듯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차이가 진다. 에이다스 시스템에서 스타리아와는 다르게 운전자 주의 경고가 있는데 반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없습니다. 안전사양은 오토홀드가 스타리아의 기본으로 있으니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부분은 거기서 거기라 치고요. 네, 안전사양은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카니발보다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카니발 대항마로서 위협을 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끈 것에 비해 약간 더 저렴한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기본 깡통 트림에서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스타리아 외관은 17인치 일반 스틸 휠과 타이어를 제공하고요. 일체형 리어 스포일러와 LED 보조 제동 등 아웃사이드 미러도 당연히 전동식으로 제공하지만 쉐보레 콜로라도가 4천만원에 육박하는데 수동입니다. 확실히 이런 편의사양은 국산차가 강점이긴 한 부분이죠. 별거 아니지만요. 내장재는 일반 4.2인치 LCD 계기판이 들어가고요. 틸트와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제공, 앞좌석에 열선 시트를 제공을 하고 운전석에 수동으로 높이 조절, 운전석 암레스트 역시 조절식이고 동승석은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시트를 제공을 하고요. 2열에서 4열 롱 슬라이드 시트와 풀 플랫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풀 플랫이란 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옛날에 그레이스란 차가 있었어요. 그 차는 시트도 돌아가고 풀 플랫도 제공을 했죠. 네, 잠시 꽁트 하나 한 것처럼 그리 큰 기능은 아니란 겁니다. 과거 그레이스도 아예 시트를 돌릴 수가 있었어요. 편의사양으로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를 제공을 하고 거의 세트처럼 따라오는 오토홀드를 지원합니다. 솔직히 이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는 옵션으로 뺄 줄 알았는데 좀 의외고요. 후방 주차 경고 센서가 있고 오토라이트 컨트롤과 수동식 에어컨을 제공, 과거 돌리듯이 하는 온도 조절과 풍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파워 아울렛이 1열에 1개로 제공을 합니다. 카니발과 차이점이 좀 여기서 갈리게 되는데요. 다른 것보다 편의 부분에 좀 차이가 나는데 에이다스 부분은 스타리아가 좀 더 앞서는 반면에 카니발은 버튼 시동, 원격 시동까지 가능한 스마트 키 시스템 및 후방 모니터, 스타리아는 센서입니다. 카니발은 모니터로 제공을 하고 1, 2열 파워 윈도우와 승하차 스판 램프 및 1, 2열에 USB 단자와 파워 아울렛을 제공하고요. 대체로 편의사양은 카니발이 앞섭니다. 가격차도 근데 스타리아와 228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면 지금 스타리아에서 옵션 이것저것 붙이면은 편의사양도 카니발에 비해 더 많을 수가 있는데요. 스타리아 스마트 트림에서 230만원,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 1을 선택을 하면은 딱 2만원 더 비싸지게 되는 건데 가격적으로는 거의 같지만 이 옵션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 즉 블루링크와 폰 프로젝션,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까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제네시스처럼 차 안에서 결제하는 현대 카페가 제공이 되고 조향이 연동되는 후방 모니터와 주행 중에 후방까지 볼 수 있게 하는 부분 및 트위터 스피커와 버튼 시동, 그리고 스마트키, 애프터 블러우가 포함된 풀 오토 에어컨, 어드밴스 후석 승객 알림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의 곡선로와 안전 구간의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마지막으로 하이패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기에 진짜 좀 메리트가 크지 않나 싶고요. 물론 밴 느낌이 강하지만은 11인승이란 특징을 보면은 스타리아가 더 나은 공간감을 선사합니다. 11인승이기에 카니발과 스타리아 두 차량 모두 시속 110km로 속도 제한이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모던 트림을 가면은 9인승 및 11인승 모던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트림 사양 포함해서 추가로 11인승 기준 안전사양으로는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가 운전석에만 달리고요. 좀 실수가 나올 뻔했는데 좀 어이가 없는 게 동승석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원가 절감이 들어가니까 좀 실수가 좀 나오네요. 내장재에서 카니발에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던 선바이저 거울과 조명 슬라이딩이 모던 트림에 포함이 되고, 마찬가지로 카니발의 기본에 가죽 스티어링 휠, 하지만 스타리아는 열선이 포함된다는 점, 루프 트레이가 또 여기에 생깁니다. 캠핑하거나 다용도 짐을 실을 때 있어야 하는 거죠. 시트는 인조 가죽 시트가 블랙과 베이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버튼 시동과 원격 시동 포함 스마트키 및 USB 충전이 4열에 2개가 들어갑니다. 2, 3열 건너뛰는 거예요. 9인승 같은 경우 11인승과 다르게 시트가 2열과 3열 슬라이딩 시트로 제공이 되고, 풀 플랫 시트 그리고 3열 쿠션 폴딩 시트가 들어가게 되죠. 4열에 2개로 제공되는 USB 충전이 사라집니다. 좀 뭔가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다가 하나씩 포기하게 되는 게 아이오닉 5를 봤을 때 느낌이 같네요. 여튼 모던 트림이라고 해도 80여만원 정도 스타리아가 더 쌉니다. 모던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80만원 차이면은 컴포트 옵션을 선택 가능하게 되는데, 컴포트 옵션엔 1열 통풍 시트와 운전석에 8웨이 전동 시트, 4웨이 럼버 서포트와 ECM 룸미러가 포함이 됩니다.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와 파워 테일게이트, 즉 전동 트렁크죠. 그리고 안전하차 보조 옵션이 테크2에 들어가게 되는데, 테크2 옵션가가 125만원이고요. 뭐든 첨단 기능을 먼저 다 소개하고 엄청나다, 벤츠 V클래스도 위협할 정도다 라고 하면서 결국엔 다 옵션이죠. 카니발 같은 경우 9인 11인승의 상위 트림이 노블레스 트림인데요. 내부적으로는 ECM 룸미러와 콘솔 어퍼커버와 도어 스위치 판넬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고, 인사이드 도어 캐치가 크롬으로 1열에 적용, 그리고 1열은 파워시터와 동승석에 워크인 디바이스와 운전석엔 4웨이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생깁니다. 편의사양으로는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과 전자식 변속 다이얼인 SBW, 패들 시프트 및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와 파워 슬라이딩 도어, 2, 3열에 수동성 커튼 및 동승석 2열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되고요. 3전 독립 제어가 가능한 풀 오토 에어컨 및 공기청정 시스템, 오토 디포그가 생깁니다. 옵션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제외하고 얘기를 할게요. 중간 트림 자체가 카니발이 9인승 11인승 다 3,590만원입니다. 스타리아 모던 트림과 500여만원이 차이가 지는데, 9인승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네비 플러스 2, 컴포트와 테크 1, 2 이렇게 다 적용을 하면은 505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옵션 부분에서도 스타리아가 더 앞서게 되고, 정말 그 다 목적형의 카니발보다 더 의미가 훨씬 가깝다고 봐야죠. 정말 많이 고민이 될 듯 합니다. 이 투어로 모델에서 상세히 설명한 이유가,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은 기본 가격 자체가 3,661만원부터 시작하기에 확연한 차이가 나죠. 근데 좀 황당하게도 이 기본 트림에서도 아날로그 클러스터에 4.2 TFT LCD 창을 선사한다는 거죠. 짜증납니다. 2열의 창문도 카니발처럼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과거 그레이스의 시절 같은 여닫는 모습인데, 아무리 많은 편의사항을 넣어놨어도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선택하기 위해서 테크1, 즉 220만원짜리 옵션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라운지 모델에서도 프레스티지 트림은 인조가죽 시트를 제공한다는 점, 어이가 없죠. 14년치 옵션 값을 한 번에 다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좀 황당한 것은 9인승 모던 트림에서는 돌아가는 이 시트를 제공을 안 했어요. 2열 스위블링 독립 시트는 라운지 모델에서만 제공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9인승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투어러 모델의 모던 트림으로 가서 원하는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웬만한 옵션을 합친 가격에서 200에서 300만원을 더 쓸 수 있는 시드를 갖고 계신다면은, 그리고 오픈형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꼭 느끼고 싶다 하면은 필요 없이 9인승 라운지에서 프레스티지의 테크2 옵션을, 근데 나파 가죽과 풀 디지털 클러스터 및 파워 슬라이딩 도어와 파워 테일 게이트,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 스마트폰에서 열 수 있는 디지털 키 및 무선 충전과 후석 뷰, 이것을 다 원한다 하면은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면 됩니다. 진짜 이번 K8도 그렇고 스타리아도 그렇고 솔직히 2021년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차이고, 르상 쉐로 불리우는 비주류 3인방의 소식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준 1분기의 모습인데, 진짜 차 종류를 떠나서 수입차 대비, 그리고 타사 대비 차 크기와 가격, 옵션, 서비스 센터 부분에 경쟁자가 없다는 게 좀 참 이런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안타까움과 함께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 수입차들도 옵션질에 동참을 하고 나서죠. 좀 많이 씁쓸한데요. 그래도 이 영상은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만약 라운지 모델을 올 정도면 더 나은 옵션을 원해서겠죠. 프레스티지 트림에 2열 통풍 후석뷰, 디지털 클러스터 다 합치면 인스퍼레이션 트림 가격을 넘게 됩니다. 그냥 옵션 2개 이상 하실 바에 인스퍼레이션 트림으로 가는 게 현명하게 되는 거죠. 결국 풀업에 근접한 사양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투싼 때도 그랬고 뭐 아니면 또 이런 식의 가격 측정법,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선택하기 위해 올라오는 이 과정이 투싼과 너무나 닮아있죠.
가격 짠 놈, 아니 그 부서 참 기업 면에서는 진짜 머리를 잘 쓴 거네요.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짜증나지만요. 여튼 인스퍼레이션은 프레스티지 트림 기본으로 빨고 가고, 지능형 안전기술에는 안전하자 보조가 들어가며 그 망할 놈의 10.25인치 오픈형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되고, 나파 가죽이 들어가며 여기서 2열 통풍과 2열 열선이 기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카니발엔 중간 트림에 있던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생기고요. 아까 말한 기타 편의 품목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귀르가즘을 느끼고 싶으면 60만원 12스피커에 외장 앰프가 들어가는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 귀르가즘조차도 컴포트2 옵션을 선택해야 선택 가능한 거고요. 이 컴포트2에는 2열과 3열 수동 성 버튼과 플러시 글래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랑 오디오랑 무슨 상관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진짜 황당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9인승 인스퍼레이션 가격이 4,158만원으로 마감을 하게 되고요. 기아 카니발의 시그니처 트림에서 스타리아 라운지 인스퍼레이션 옵션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맞춘다면은 약 4,182만원이거든요. 문제는 카니발에 이렇게 해도 무선 충전과 디지털 키가 없습니다. 이 스마트 커넥터 옵션을 왜 뺐냐면은 빌트인 캠과 보조 배터리가 같이 묶여서 그냥 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빌트인 캠을 경멸하니까요. 두 차량 모두 듀얼 썬루프는 제외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최고 트림에서도 스타리아가 좀 더 싸죠. 스타리아 같은 경우 카니발과 상용 벤 사이에서의 포지션을 갖고 더 다양한 환경 및 높은 루프 라인을 활용하여 폴딩을 한 상태에서도 자녀들과 차박을 할 때도 편하겠고요. 폴딩하고 짐을 실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편안함이 많겠죠. 아마 연예인의 미니밴 기준이 카니발에서 스타리아로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끝판이 남았습니다. 네, 7인승 티저 사진에서 보여준 논란의 7인승 트림을 보려 하죠. 기대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논란이 되었죠. 이게 지금 제가 현대를 빨아주는 게 아니고 7인승을 선택하라 하면은 개인적으로 전 주행도 좋아하기에 오디세이를 가고 싶지만 가정이 있으면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내 돈이라 해서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정말 불안하지만 카니발과 스타리아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쉐보레 타우나 서버번으로 대체를 한다 치더라도 차 가격이 1,500에서 1,800만원 정도 더 날 텐데 더욱 선택지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아쉽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튼 라운지 인스퍼레이션 7인승은 9인승과 다르게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즉 원터치 릴렉션 및 전동 리클라이닝과 쿠션 틸팅, 4웨이 레그 서포트와 윙 타입 헤드레스트. 결국 이 헤드레스트에서 오디오 겸용을 하지 않았네요. 괜히 제가 좀 기대가 컸던 모양입니다. 9인승과 다르게 2열의 스위블링 독립 시트는 미적용이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안 돌아간다, 거기서 다리 쭉 뻗고 잘 쉬어라, 이런 거죠. 카니발과 차이점이라면은 AWD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어러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요. 투어러는 AWD 가격이 195만원, 라운지는 9인승이 195만원, 7인승이 200만원입니다. LPG 3.5L 엔진으로 바꾸게 되면은 마이너스 30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LPG 모델은 스타뱅과 공조기의 습기를 제거해주는 애프터블로우가 제외가 되고요. 상시 사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개소세 3.5%를 적용하면 4,135만원입니다. 이미 끝판까지 온 김에 빌트인 캠을 제외하고 보스 오디오 옵션을 선택하려면 어차피 컴포트2를 선택을 해야 되니 선택하면 4,250만원을 마크하네요. 카니발 시그니처 7인승은 개소세에 나가 4,236만원인데 스타리아는 18인치 휠이 최고고 카니발은 19인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외에 스타리아와 거의 같지만 클래스 사운드 시스템 및 모니터링 팩, 드라이브 와이즈를 합치면 4,433만원이 들어가고요. 스타리아는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옵션 자체가 없지만 카니발은 무려 120만원짜리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아이패드 중고로 2개 사서 쥐어주세요. 그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더 크게 이득입니다. 재원상 비교를 해봐도 스타리아는 전장 5255mm, 전폭 1995mm, 전고 1990mm, 휠베이스 3275mm로 카니발과는 전장은 100mm, 전폭은 같고요. 전고는 250mm가 더 높고 휠베이스 역시 185mm가 더 깁니다. 전체적으로 높고 더 긴 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행감 면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를 들어 풍절음이나 4세대 카니발 디젤 초기 모델 떨림 및 불량 조립 같은 문제를 말하는 거죠. 항상 초기 물량에 대한 조립 불량이 많았고 이게 사측에서는 아직 조립이 익숙치 않아서이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격인데 말이 안 되죠. 엄연히 고임금을 받고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보다도 임금을 많이 받는데 프로답지 못하게 학교 실습 마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파워트레인 면에서 같은 2.2 디젤은 카니발보다 더 크고 무거워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마력에서 좀 손실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스타리아 2.1L 디젤 최고 출력 177마력, 최대 토크는 44kg고요. 기존 스타렉스 2.5 디젤과 비교해서 최고 출력은 2마력 상승에 그쳤고요. 최대 토크는 2kg가 더 낮아졌습니다. 약간
다운사이징 엔진이지만 좀 아쉽죠. 복합연비는 11인승, 이륜 기준 10.8kg로 기존보다 1.1kg가 높습니다. LPG 모델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실상은 기존 2.4L에서 3.5L로 올라간 차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3.5L LPI 엔진은 240마력에 32kg에서 최대 출력과 토크를 발휘하게 되고 기존보다는 81마력이 더 상승했습니다. 공차 중량은 11인승이 2280에서 2490kg, 9인승은 2240에서 2430kg이고 구조 변경이나 특장 작업 진행은 제작 허용 총 중량 기준으로 3160kg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은 2465에서 2440, 7인승은 2420에서 2490이고요. 제작 허용 총 중량은 3160kg입니다. 카니발은 2.2L 디젤 엔진 202마력에 45kg의 최대 출력을 발휘를 하게 되고요. 공차 중량은 9인승이 2030kg, 11인승이 2075kg입니다. 18인치 기준이고요. 스타리아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복합연비는 9인승이 리터당 13.1kg, 11인승이 12.7kg를 마크하고요. 복합연비에서도 더 가벼운 카니발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카니발처럼 승용형 패밀리 미니밴 형식에서 벗어나 다용도로 쓸 수가 있고 캠핑 쪽이나 자녀가 있고 업고를 떠나서 무언가 즐길 거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하지만 기대보다는 좀 낮은 그런 부분을 마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전체적 차량 성격 자체가 밴 모델을 생각을 해야 하기에 그 부분의 성격을 버리지 못한 것 같고 14년 동안 풀체인지 안 된 시간 동안 경쟁차인 카니발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거기엔 어느 정도 비벼줘야 균형을 맞출 듯하니 퍼포먼스나 실질적 파워트레인의 개선보다는 옵션과 크기로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이오닉5도 실 주행거리나 퍼포먼스가 막 소문난 것과는 달리 기대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였고 스타리아도 마찬가지라 보입니다. 그래도 깡통 트림에서 옵션 한두 개 정도를 붙인다면은 카니발을 사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다만 전륜의 맥퍼슨 스트럭과 후륜의 멀티링크 거동력 세팅을 크고 길고 높은 차를 어떻게 받쳐줄 것인지 운전 습관이나 풍자름 및 어떤 진동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자녀를 한번 데리고 시승을 해본 후에 시승도 한 매장에서만 아니라 여러 매장에서 시승을 해본 후 계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집 다음으로 비싼 그리고 소비재로서 차를 구매하는 것이기에 이런 면에서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참고로 사전계약 가격표라서 실제 공식 가격표와는 가격 차이가 있다는 점 양해 바라고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스타리아 밴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고 더불어 트림별 가성비 및 르노 마스터와도 어떤 면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만에 풀체인지로 찾아온 스타리아, 카니발을 넘네 안 넘네, 그리고 디자인에서 토요타, 에스티마와 벤츠의 비토를 섞어둔 듯한 모습까지 선보이며 약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래도 상용 밴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모델은 현재 스타리아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르노의 마스터가 있지만 이는 수동 모델로 밴 성격이 강하죠. 옵션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요. 솔직히 타사도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나름 센스 있는 가격 측정이나 옵션을 같이 넣어준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검은 머리 외국인 같은 수입차 업체들은 노조와 맞서느라 길들이기 중이고 아예 수입차로만 가져오려고 하고요. 쌍용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제 많이 국내 여론과 소비자들도 등 돌리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움이 많이 묻어나오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현대 기아가 좀 더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측정과 제대로 된 조립 및 문제가 발생해도 좀 더 빨리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으로 자세한 차량의 정보를 얻었으면 하네요. 항상 더 발전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